사장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저희가 제가 작년에 건물을 하나 매수한 게 있는데 오늘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잠금치 왔습니다. 건물 이미 있으신 걸로 아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? 제가 저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처음에 이거 사업을 할 때 동생들한테 같이 이제 제가 사업을 하자 모은 동생들한테 건물주로 너희들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같이 일해가지고 그걸 좀 비로소 오늘에서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. 진짜 부럽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이거 볼일 마저 보시죠. 이게 대표님은 건물 사실 때 대출 잘 받으시잖아요. 네네. 이번 건물은 얼마나 받으셨어요? 이번에 좀 들으시면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저번에 욕 엄청 먹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건물은 저희가 47억에 샀어요. 47억에 샀는데 일단은 은행에서 46억이 승인이 났고요.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도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지인한테 빌렸어요. 4억 지인한테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 회사로 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수익이 좀 잘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정책 자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? 총 한 51억 5천 정도 빌린 것 같습니다. 47억 건물 사시는데 51억 5천. 그게 가능한가요? 네. 뭐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가능 안 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뭐 저 역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. 47억짜리 건물 살려면 47억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47억 뭔 수로 벌어요 제가. 연예인도 아니고. 사실 이제 대출이라는 게 잘만 이용하면 가능합니다. 제가 다 시스템을 알고 또 플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대표님 예전에 왜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빚지고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다들 뭐 금리 높아져서 힘들다 하는데 대표님은 더 빌리시는데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? 남자는 자신감이죠. 자신감. 남자는 뭐? 자신감! 대표님 지금 건물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물 투자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? 우리 모두의 꿈이 건물주예요. 저 그렇죠. 역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 빌딩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꼭 건물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, 막연하게. 근데 제가 이 사무실 밑에 매장 2개를 하고 이 사무실을 얻는데 월세가 한 달에 600이었어요. 600이요? 네. 근데 한 3년 전에 저금리였잖아요. 그렇죠.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15억 받으면 한 달 이자가 한 380 정도 되더라고요. 그때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. 첫째는 제 브랜드에 그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장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남의 건물에서 임대료 내고 장사해서 남의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내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내가 영업도 하고 건물의 가치도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. 왜냐면 월세보다 이자가 싸잖아요. 그쵸. 월세 내지 말고 이자 내자. 그쵸.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장사 여기서 제가 1,000만 원을 벌든 2,000만 원을 벌든 건물값이 오르는 건 내게 아니잖아요. 남의 돈이죠. 그쵸. 근데 건물을 사서 제가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벌고 거기에 또 다른 층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이자도 충당하고 거기다가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은 월세 수입 플러스 시세 차이를 시간이 지나서 보는데 저는 월세, 시세 차익, 그 다음에 운영 수익까지 나게 됐고 사업을 확장까지 하게 됐어요.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많이 올랐고요. 이건 뭐냐면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계속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. 감정가가 그렇게 올랐어요.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?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데요? 은행 아닐까요? 그렇죠.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건물 투자의 맛을 알게 됐어요.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실이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쓰고 건물을 찾을 때부터 제 브랜드가 통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저는 플랜 B가 발동하게 돼서
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장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. 뭐 공부가 사실 뭐 책 펴놓고 이런 공부보다는요, 정말 실전 사례를 통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. 그러니까 건물 시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95%가 모른다. 처음에는 80%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 다음에는 90%가 모른다고 생각했고, 지금은 95%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. 건물을,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건물 투자는 좀 되게 두려워하시고, 왜냐면은 이게 개별성이 너무 강하잖아요. 뭐 그렇죠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34평 아파트 다 똑같고, 입지 같은 곳에 어떠한 그 비슷한 아파트에 그 내가 이거를 못 사더라도 대안이 되는데, 건물은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을 이 사람이 안 팔면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 사는 거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해서 건물의 매력이 너무 있거든요. 근데 오히려 다른 분들은,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좀 못한다. 그래서 나는 이거는 기회다.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, 우리 많은 자영업자분들 너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, 예전에 막 도끼 들고 자영업자분들 그 권리금 때문에 나가라고 네. 하고, 자영업자분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막 도끼 들고 막 쫓아다니고 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. 그 내용 피디님 알고 계신가요? 네,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왜 그때 이후로 그게 2017년인가 18년도에 바뀐 거예요. 일단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시설비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그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썼지만, 음식에 대한 연구부터,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부터 사실 신경 쓰는 게 엄청 많고, 그걸 유지하기 힘들거든요. 그 자영업자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, 또 건물주도 또 역으로 정말 남들보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건물주가 됐는데 내가 시세보다 임대료도 못 올려받아.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장사 잘하시고 그러신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건물 사서 장사하시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사실 하나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잘하시잖아요. 그렇긴 한데, 그 자영업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. 사업만 하시고. 왜냐면 월 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까지 같이 하시면 이게 시너지가 엄청 나는데 그 생각을 못 해요. 하나를 예를 들면, 이제 어떤 분이 그 한남동에서 베이커리랑 막 이런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제니, 블랙핑크 제니가 그거를 올려줬대요. 그냥 정말 좋아서, 자기가 만족이 돼서. 그거 아주 빵 터진 거예요. 제니인데 완전 빵 터진 거죠. 근데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, 허름하게 차려입으신 아주머니가 오셔서 새로 바뀐 건물주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건물이 팔려서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. 그게 벌써 2번이래요. 근데 그게 만약에 그분이 그거를 깨닫고 건물 투자를 시작해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 매장을 운영하면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,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 올라가겠죠. 매장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도 올릴 수 있고, 일석이조인 거죠. 그렇죠. 저는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. 매장 운영하시면서 수익도 내시고 건물로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이제 노리신다, 그 말씀이시죠? 네. 근데 첫 번째로 제일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, 뭐 욕먹는 내용 댓글 보거나 좀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, 일단은 뭐 3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30억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좀 첫 번째 오류고요. 그 다음에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대출을 못 갚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. 사실 고정금리를 잘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장사 오래 하시고 장사에 그 어느 정도 잔뼈가 굵으신 분은 자기가 장사하면 얼마 벌다, 최악은 얼마 벌 거다 라는 이 마지노선이 있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대출의 한도를 맞춰가면서, 처음부터 너무 큰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, 욕심만 많아서 너무 큰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.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작더라도 시작을 해보면 거기서 생긴 노하우나 이런 자신감이 사실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두려움이 무지에서 오거든요. 그 무지가 사라지게 돼요.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, 아까 제가 95% 말씀드렸는데 5%의 분이 되는 거죠. 자기 가게, 자기 사업을 하면서
매장까지 건물까지 투자한다 이런 분들은 5%보다 더 적은 거죠.